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의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고 있는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40대 초반의 남편과는 6년 전에 시골을 옮고 현재 아이는 없는 상태입니다. 둘 다 아이를 무척 가지고 싶어 했지만 이제는 둘 다 나이가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울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거의 포기를 해버린 상태나 마찬가지예요. 시험관 시술도 여러 차례 해봤었지만 모두 다 실패를 했고 그쯤 되니 아이는 우리 운명이 아닌가 싶더라고요. 슬픈 와중에 주변을 둘러보면 모두가 자기 아이 하나쯤은 가진 채 행복하게 살고 있었기 때문에 우울하고 괴로웠던 순간들도 참 많았습니다. 나 혼자 무슨 죄를 지었길래 아이가 없나 싶어서 제 배를 한참 들여다보면서 정신 나간 사람처럼 방 안에 갇혀 지낸 적도 있었네요. 하지만 그런 앞날에 대한 회의감, 아이를 향한 욕심 같은 것들은 코로나가 터지면서 한 방에 정리가 되더라고요. 현실적인 돈 문제 앞에서는 이런 고민 걱정들이 아주 그냥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사치가 되었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게스트하우스는 저의 전 직장에서 받은 퇴직금과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단독주택 하나를 가지고 시작했던 사업이었습니다. 과감했던 저의 첫 사업이자 저의 전 재산이 몰빵된 사업이었어요. 부모님은 아직 정정하게 살아계시지만 관리하기 힘든 단독주택을 버거워하셨고 마침 동네 주변이 중국 관광객들도 많이 몰려온다고 하고 여기저기 상권이 활발히 커지면서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는 것에 관심을 두셨었는데요. 본인들이 직접 해보자니 손이 가는 일이 너무 많다는 소리를 듣고는 저한테 바로 넘겨주시더라고요. 알아서 잘 관리를 해보면 살라고 말이죠. 그 바람에 저도 용기를 내서 대학 졸업하고 30이 넘어서까지 열심히 다니던 직장을 때려쳤습니다. 제 젊은 시절을 다 바쳐 일했던 직장이었지만 정말로 큰 용기를 가지고서 사표를 냈었어요. 퇴직금 쏟아부어다가 단독주택 인테리어를 싹 다 해버렸고 방마다 침대 들이고 가구 들이고 정원까지 가꾸면서 제 온 하루를 투자해 만들어낸 게스트하우스였습니다. 당시 남편은 저랑 교제를 하고 있던 남자친구였는데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숙박 사업을 하는 과정을 옆에서 다 지켜봤었어요. 남편은 직장을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일하는 시간에 볼 수가 없었지만 주말이면 꼭 저희 숙박에 와서는 완성되어 가는 과정도 지켜보고 잡일도 도와주곤 했습니다. 그냥 우리 부부가 꽁냥거리면서 연애도 하고 일도 했던 의미 있는 공간이었어요.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그 많은 손님들이 정말 한순간에 끊기더라고요. 사람은커녕 개미새끼 몇 마리만 마당에 기어다니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제법 돈이 잘 벌린다고 생각을 해오던 참이었는데 갑작스런 바이러스의 출몰로 저는 여간 멘붕에 빠진 게 아니었어요. 아이 문제로 개인적인 마음고생했었던 와중에 사업까지 그 모양이 돼버리니 난감했습니다. 나한테 죽으라는 소리인가 싶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친정 부모님의 연락과 말씀으로 어떻게든 정신을 부여잡고 살 수 있었어요. 사실 아이 문제로 인해서 남편과는 결혼 생활이 가면 갈수록 어색해져가고 남보다도 못할 정도로 멀어져만 갔었거든요. 함께 게스트하우스의 일을 도와주며 자기 일 마냥 신경 쓰고 애정을 쏟아붓던 남편도 어느 순간부터는 아이 문제를 핑계 삼아 신경질을 부리며 관심을 툭 끈더군요. 그러곤 꼭 네 일은 네가 알아서 해. 내가 와주길 바라지도 말고 내가 뭘 해주길 바라지도 마. 네 사업이니까 돈이 벌려봤자 네 지갑으로 들어가잖아. 라면서 매정한 말을 하더군요. 우리 부부 사이가 좀 더 풍족하게 잘 살고자 하는 사업이었는데 남편은 꼭 네 사업인지 내 사업인지를 따져가며 저와 선을 그으려 했습니다. 사업의 수입을 나눠주지 않아서 그런가 싶어 용돈을 주려 하기도 했었는데 돈만 받고는 입을 꾹 다물더라고요. 고맙단 소리 한 번 하지 않은 채 그 돈으로 자기 엄마만 모시고서 급기야 소고기까지 사주러 가더라고요. 나 엄마랑 밥 먹고 들어가. 라면서 퇴근길에 전화가 와서는 자기 혼자 시어머니를 만나 고기를 구워 먹고는 집으로까지 소고기 냄새를 아주 솔솔 풍기며 들어왔습니다. 맛있게 먹었어? 라고 모른 척 물어보면 남편은 네가 준 돈으로 라며 속 터지는 대답을 하곤 했죠. 그러면 아니나 다를까 시어머니는 문자가 와서 네가 애는 없어도 시어머니 호강을 시켜줄 줄 아는구나. 그래 그렇게 용돈도 팍팍 주면서 네 남편 기는 네가 살리고 살아야 하는 거다. 비록 애가 없어서 네 남편 기가 많이 상했을 테지만 돈이라도 아낌없이 쥐어주며 남편 대접 잘해줘라. 라며 꼭 남편을 거두는 잔소리를 하곤 하셨습니다. 정확히 따지자면 잔소리가 아닌 헛소리였죠.
그런 식으로 제가 고생해서 건네주는 돈을 입 꼭 다물고 받아먹더니만 저희 부모님을 위한 선물 하나 사줄 생각도 안 하고 저를 위한 근사한 외식 한번 해줄 생각을 하지 않는 남편에게 딱 코로나가 터지기 직전에 용돈을 끊어버렸어요. 그게 작년 초였죠. 무작정 용돈을 안 준다면서 남편은 마치 맡겨놓은 돈이라는 마냥 제게 화를 내기 시작했고 그런 남편의 모습에 저는 더 진절머리가 나며 정이 뚝 떨어졌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갑자기 코로나가 찾아오게 되었고요. 그 바람에 제 사업이 잘 되지 않아 힘들어하니까 남편도 사람이긴 한 건지 용돈 문제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더라고요. 코로나 덕분에 오히려 남편하고의 신경전이 뚝 끊겨버리게 되었고 저는 저대로 남편은 신경도 쓰지 않은 채 숙박일을 일으켜 보겠다며 밖에서 고군분투를 하고 살았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께 신경을 하나도 쓰지 않으니 제 정신 상태는 솔직히 이전보다 훨 맑아져갔어요. 보통 같으면 집에서 남편 눈치에 시어머니 전화 눈치까지 보면서 혼자 속 끓이는 일이 많았을 텐데 일에 몰두를 하다 보니 그 누구도 신경이 쓰이질 않았습니다. 먹고 사는 현실적인 문제가 더 급한데 시무나 남편은 제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들이었으니까요. 그 사이 저는 저대로 외국인 관광객들이 아닌 국내 소비자들에게로 사업의 방향을 빠르게 전환시켜 그나마 손해를 덜 본 채로 밥벌이는 하고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보다 분명 반값도 싸졌고 손해보는 일이 많았지만 내 일을 계속하고 있는 게 어디냐는 마음으로 정신을 붙잡고 열심히 일을 했어요. 하지만 제 일이 다시 잘 되기 시작하니 남편이란 놈이 옆에서 신경을 긁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잊혀졌던 그 용돈 문제로 말입니다. 가장 첫 시작은 바로 시어머니셨어요. 올 초부터 부쩍 저한테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이러다 제가 숙박 사업을 쫄딱 말아먹고는 자기한테 돈이라도 꿔달라고 하는 게 아닌가 싶었는지 제게 통 연락도 하지를 않으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막 집에서도 손님 상담 전화를 받고 예약이 바빠져 숙소에서 집까지 왔다 갔다 하는 걸 남편한테 들었는지 갑자기 올 초부터 부쩍 자주 연락을 해오셨어요. 처음에는 요즘 사업이 바빠졌다며? 다행이다. 뭐 일손 필요한 건 없니? 라며 문자가 와서는 제 사업이 어찌 진행되어 가고 있는지를 슬쩍 떠보시더라고요. 그 당시만 해도 전 우리 시어머니가 그렇게까지 쓰레기인 줄은 모른 채 단순히 안부 인사인 줄 알고서 네, 다행히 사업이 다시 바빠지기 시작했어요. 라면서 답장을 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기다렸다는 듯이 전화를 해서 말하시더라고요. 그래, 요즘 작년 한 해 동안 네 남편이 네 걱정으로 얼마나 밤잠을 설쳤는 줄 아니? 네가 좀 잘 챙겨줘라. 지갑도 비지 않게 두둑히 현금 좀 넣어놓고 집에서 풀떼기만 먹지 않도록 고기 반찬도 잘 만들어 내주고 라고 말이죠. 솔직히 그 말을 들으니 어른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제 입에서 닥치란 말이 먼저 나올 뻔했습니다. 진짜 지 아들밖에 모르는 게 자랑인 줄 아는 시어머니의 무식함이 소름 끼치려고 하더라고요. 저희 남편은 코로나 터지고서 저한테 관심도 제대로 가져주질 않았습니다. 자기 용돈 문제로 신경질만 부리더니 코로나로 제 사업이 어려워진 걸 알고 나서부터는 아예 돈 얘기는 꺼내지 않은 채 무시를 하는 것으로 배우자인 절 방관했어요. 분명 먼저 저를 무시하고 돈 못 버는 능력 없는 여자를 본 건 남편이었습니다. 일하고 들어오면 보란듯이 자기 혼자 먹을 밥만 차려 식탁 위에서 먹고 있고 때 되면 계절옷을 자기 혼자 사서는 보란듯이 제 앞에서 가격표를 뜯으며 옷을 입어보는 남편이었습니다. 제 사업은 아예 망했다고 단정을 지은 것처럼 저에게 무시와 하찮은 표정으로 일관을 하기 바쁜 놈이었어요.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기가 너무 힘들어 저는 더욱 일에 매달렸고 결국 그러다 보니 일로 치유를 받으면서 남편을 신경 끄고 살 수 있었던 건데요. 시어머니는 아무것도 모르는 건지 이제 와서 다시 제게 남편의 지갑을 두둑하게 만들어주라는 소리나 하고 계시니 화딱지가 나더군요. 시어머니의 말씀엔 다 네, 네 하면서 시종일관 단답만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서도 보란듯이 남편 지갑에 돈을 채워주지 않았고요. 집에서 둘이 살면 필요한 식재료에 공과금 납부, 그리고 하다못해 아파트 관리비까지 전부 다 제가 내고 있었는데 왜 남편이며 시어머니는 제 지갑에서 돈을 빼낼 궁리만 하는지 이해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전 그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저희 시어머니는 최근까지도 지독하리만큼 제게 연락을 해오셨어요.
그가 남편한테 사사건건 제가 용돈을 주는지 안 주는지를 물어봤었는지 저희 집 사정은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너 아직도 네 남편 용돈은커녕 10원짜리 동전 하나를 안 줬다며? 네가 사람이니 응? 라고 타박을 하시는 어머님 말씀에 해도 너무한다는 원망의 목소리를 내비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당장 집으로 가서 남편에게 말했어요. 어머님은 당신은 아직도 용돈이나 받아 쓰는 중딩으로 하는 거야? 아님 내가 당신 지갑 채워줘야 하는 돈줄로 하는 거야? 왜 내 사업으로 번 돈을 당신한테 주라 마라 자꾸 전화가 오냐고. 라면서 급기야 더는 못 참겠다고 화를 내버렸죠. 하지만 이내 보인 남편의 태도가 정말이지 오만정이 다 떨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는 네가 뭔데? 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남편마저도 저를 사업에서 용돈이나 줘야 하는 바깥 여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자기 엄마 편을 들면서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저에게 질문하는 남편의 말에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주저앉아 이혼하자고 내뱉는 제 말에 네가 퍽이나 이혼을 하겠다. 너같이 독한 애가? 라며 코웃음을 끼고 방 안으로 들어가던 남편.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정말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주구장창 나를 원망하고 무시만 했던 남편을 어떻게 대했어야 내가 좀 더 대우를 받을 수 있을까 싶어서 저를 향한 후회도 막심했습니다. 이 상황이 다 제 탓으로 비롯된 것만 같아 쓸데없는 자책감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 다음날 더 큰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제게 차려주는 아침을 먹고서 출근한 남편이 글쎄 시어머니께 전날 있었던 일에 대해 다 말을 했나 보더라고요. 게스트하우스로 청소를 하러 가 있던 제게 불이 나도록 전화가 울려댔어요. 청소일이 너무 바빠서 연락을 받지 못하고 있다가 하도 짜증이 나서 전화를 받았더니만 어머니께서 글쎄 문 열어! 라고 소리를 지르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고는 글쎄 설마 하며 저희 게스트하우스의 현관문을 열어보니 마당에 시어머니가 계시더라고요. 손님들이 왔다 갔다 해서 대문은 늘 잠금장치 없이 열어놓는 편이었는데 그 문 안으로 우리 시어머니가 들어와 계시는 모습에 정말 기겁을 했습니다. 손님들 중 아직 방 안에 계시는 분들도 있었고 이제 막 하나둘 도착을 하는 분들도 많이 계셨는데 어머님이 딱 와서는 곧 난장판이라도 일으킬 자세로 저를 째려보시니 겁이 덜컥 났어요. 어머님, 여기는 어떻게? 지금 일하는 중이라 이렇게 와 계시면 안 돼요. 근처 카페가 있으니 잠시 들어가 계셔도 좋을. 라며 사정을 하며 얘기를 하는데 어머님이 제 말을 끊으셨어요. 그리고는 그 주변이 다 조용하고 운치 있는 카페로 가득한 동네였는데 소리를 질러대기 시작했습니다. 네가 내 아들한테 이혼 통보를 했다고? 너까짓게 내 아들한테 먼저 이혼 요구를? 사업 망할 뻔한 년을 옆에서 지켜주고 든든한 지아비 노릇을 했더니만 이제 와서 네 사업 다시 살아났다고 헤어지자는 거야? 이거 완전 숯바른 년이네. 너한테 필요 없다고 이제 와서 네 남편이랑 헤어지겠다 해? 간이 배 밖으로 튀어나와도 유분수지. 어디 감히 손님 뒤치다거리나 하는 애가 내 아들한테 이혼을 요구해. 라면서 대충 제가 자기 아들한테 먼저 이혼하자고 요구를 한 곳에 앙심을 품고서 찾아오셨더라고요. 내 남편이 언제 제 앞에서 든든한 남편 역을 해줬는지 기억도 안 나지만 저를 찾아와 제 아들의 남편이 어딨냐면서 자기 아들을 두둔하기에만 급급했습니다. 제가 아무리 진정하려 용을 쓰고 애를 써도 제 말은 귓등으로 듣지를 않은 채 마당에서 계속 소란을 피워댔어요. 지방에서 잠시 올라와 계셨던 한 40대 남자 손님께서는 무슨 일이냐며 놀래 마당으로 뛰쳐나오셨고 결국 저는 손님들께 방해가 될까봐 급히 시어머니를 모시고 게스트하우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안으로 들여보내면 적어도 소리나 안 지른 채 제 앞에서 대화를 해보려 하실 것 같았거든요. 남편한테는 문자를 보내니 네가 알아서 해결해. 너가 이혼하자고 해서 이렇게 된 거잖아. 라면 자기 엄마 일에 아예 나몰라라 하더라고요. 자기 부인 사업장이 자기 엄마 때문에 난리가 났는데도 남일인 마냥 모른 척을 했어요. 그러니 저도 사람인지라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모자지간에 해도 정말 너무하더라고요. 제가 사업이 힘들 때는 쳐다도 보지 않고 연락조차 하지를 않더니만 사업이 좀 나아진다 싶으니 또 용돈을 달라고 난리고 급기야 자기 아들한테 이혼 통보를 했다고 난리 부르스를 떠는 꼴이라니. 게다가 자기 아들이
지아비 노릇을 잘한 줄로만 알고 있는 시어머니의 말씀이 생각을 할수록 열불이 났습니다. 문제는 시어머니가 쉽사리 제 게스트하우스로 나갈 생각을 하질 않으셨다는 겁니다. 자기 아들한테 이혼말을 먼저 꺼낸 것을 취소하고 당장 무릎이라도 꿇고 사과를 하라고 말하면서 말이죠. 급기야 자기 아들한테 올 때 미리 연락을 해놨기 때문에 지금 회사도 반차를 내고 저희 게스트하우스로 오는 중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는 분명 자기 엄마에 대해서 깜깜무소식이라는 듯이 모른 척하고 대수롭지 않아 했던 남편이 지금 저한테로 오는 중이라고 말이죠. 이제 보니 모자들끼리 서로 짜고 쳐서는 저를 한번 무릎이라도 꿇린 채 용돈이라도 받아보려고 아니면 기라도 죽여서 어떻게든 구워 삶아 보겠다고 작정을 한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당장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다 아까 마당에서 마주했던 40대 손님께서 멀찌감치서 저를 조용히 부르더라고요. 호들갑을 떨며 화를 내는 시어머니를 내버려둔 채 급하게 손님께로 달려나갔습니다. 그러자 손님은 내가 얘기를 계속해서 들어봤는데 사장님 괜찮아요? 라면서 저를 걱정해 주셨어요. 순간 그 말씀에 저도 모르게 울컥한 나머지 죄송합니다. 집안일인데 여기까지 끌고 와서 라며 눈물을 훔쳤고 급기야 손님께서는 경찰을 불러서 영업방해로 고소라도 하라며 정신을 차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순간 현관 밖에서는 남편이 도착을 했습니다. 정말 손님 말씀이 맞았어요. 내가 지금 시어머니와 남편한테서 이런 취급을 받고 있느니 당장 경찰이라도 불러서 저것들을 싹 다 내쫓아 홍군형을 내줘야겠다 싶더라고요. 겁을 먹고 있다가 뒤늦게야 손님 말씀에 정신을 차린 겁니다. 저는 바로 손님께 불러주세요 라는 한마디를 남긴 채 남편을 게스트하우스 거실 안으로 들였어요. 핸드폰 녹취를 하면서 저는 몇 번이고 두 사람에게 여기서 나가주세요. 손님들 오셔야 하고 아직 계시는 손님들도 있어요. 저 혼자 청소해야 해서 시간이 없어요. 라며 몇 번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녹음을 신경 쓰면서 최대한 제 화를 가라앉힌 채 영업이 방해된다는 말도 아끼질 않았네요. 아니나 다를까 시어머니는 제 영업에 관심이 없다며 나가기를 거부했고 급기야 저는 바깥에서 경찰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대문을 열고 들어오는 소리가 들리는 그 순간 그리고 밖에 있던 손님이 여기에요 라면서 경찰을 향해 외치던 그 순간 이때밖에 없다면서 무작정 시어머니께로 달려들었습니다. 나가라고 몇 번을 말해 라면서 소파에 앉아 상견 행세를 하고 있는 시어머니의 머리를 옆에 있던 남편에게로 확 박치기를 해버렸어요. 며느리의 돌발 행동에 저희 시어머니는 손쓸 새도 없이 자기 아들과 머리가 박치기 되는 어처구니 없는 짓을 당했고 이내 아프다며 곡소리를 내는 와중에 제 손에 뺨을 맞으셨습니다. 게스트하우스 청소를 하느라 굳은 살이 박힐 대로 박혔던 제 손에 시어머니는 아주 그냥 통쾌할 정도로 거칠게 뺨을 얻어맞으신 거죠. 그 와중에 남편은 제가 미친년이라며 저를 한 대라도 때리려고 손을 들이밀었는데 그 순간 밖에서 경찰이 그만하라며 소리를 지른 채 남편을 제압했어요. 두 사람은 바로 경찰서로 연행이 되었습니다. 남의 업장에서 방해를 한 이유로 저는 합의 없이 두 사람을 고소하기에 이르렀고요. 두 사람을 난동죄로 고소함과 동시에 이참에 더는 못 살겠다면서 남편과 시어머니께 이혼소송과 위자료 청구 소송을 걸어버렸습니다. 제 이혼에 책임이 없잖아 있는 시어머니께도 남편과 마찬가지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했고요. 남편에게는 그간 소홀하고 무심했던 결혼 생활의 책임을 물어 이혼 유책죄로 소송을 걸어버렸죠. 시어머니와의 마찰에서도 나몰라라 하며 무시하려 했던 남편이 보낸 문자를 죄다 증거로 제출해버렸습니다. 솔직히 따지려고 들면 따질 수 있는 증거가 수도 없이 많았고 제가 그동안 책임지고 내던 생활비의 공과금까지도 모조리 다 받아내겠다면서 재산분할 소송까지 걸어버렸어요. 가진 거라고는 쥐뿔도 없던 남편은 졸지에 이혼하면서 그간에 저한테 받아온 혜택까지도 모조리 다 토해내야 하는 최악의 상황을 마주했습니다. 그런 남편은 아니나 다를까 물에 빠진 생쥐마냥 겁에 질려서는 내가 당신 사업 힘들 때에도 이혼 얘기 안 꺼내고 함께 있어줬잖아. 그런데 이렇게까지 해야 해? 이혼은 다시 생각해보자. 이젠 내가 당신 일도 도우면서 잘할게. 라면서 입에 발린 소리를 씹으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남편의 말이 다 거짓부렁이라는 거 너무나 잘 안다면서 사업이 힘들 때 이혼 얘기는 안 꺼내야 하는 게 정상인 거야. 너처럼 생색내면 안 되는 거라고 이 자식아.
라며 칼같이 합의를 거절했습니다. 결국 남편은 저하고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결혼 생활 6년 동안의 대가치고는 너무나도 작은 3,500만 원의 위자료를 받았고, 시어머니로부터는 이혼을 하게 만든 정신적 피해보상과 더불어 영업방해죄 벌금까지 합해서는 1,300만 원의 위자료를 받았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게스트하우스 주택을 팔기만 해도 지금 당장 돈 10억은 우습게 받을 수 있는데, 두 모자한테 합쳐서 돈 5천만 원도 안 되는 위자료를 받아 좀 허탈하더라고요. 그래도 그 집구석 사람들한테는 이 돈이 어마무시하게 큰 돈이라는 거 잘 알아서인지 판결이 그 누구보다도 기뻤네요. 어디 한번 보란 듯이 이 위자료를 가지고서 맛난 엿이라도 사 먹으며 앞으로는 제 행복을 찾아 열심히 살 겁니다. 남편이나 시모처럼 제 노력과 삶을 무시하려 드는 것들이랑은 철벽을 치고 살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